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에 관련된 강의를 맡고 있는 조기원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총 7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과목은 필수 과목이고 2과목은 선택 과목이어서 그 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과목을 전체적으로 강의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선택 과목인 청소년 이해론 그리고 청소년 수련 활동론 이 2과목을 다 강의에 포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그 발달 심리 첫 번째 과목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1장의 인간 발달의 이해, 발달 심리 부분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자, 보통 발달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로서 또 사전적인 의미로서 사물이나 상황이 낮은 수준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전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의하면 발달 그러면 어린아이가 한 20살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어떤 신체적이거나 또 지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 그래서 20살이 되면 완전히 성숙했고 그 이상은 뭐 발달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이런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진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그리고 심리학에서 인간의 발달이라고 했을 때 그 발달은 전생에 걸친 20살까지만이 아닌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자, 이 사전적 의미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될 텐데요. 전문적 의미를 보면 생애 전반, 수태,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은 신체적, 심리적 구조와 기능이 모두 낮은 수준에서 높은 단계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상승적 변화, 자, 이 단어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승적 변화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후반부인 성인기에서 노년기에 이르는, 그리고 임종, 사망에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에 점차 기능이 쇠퇴해가는 하강적 변화도 발달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인간의 발달 그러면 전생에 걸쳐서 상승적 변화, 대략 성인까지 그리고 성인기 이후에 하강적 변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 그런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생명의 시초인 수정에서부터 완전히 노화될 때까지 양적 그리고 질적인 성장 그리고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교재에 보면 양적 발달과 질적 발달 두 가지 구분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양적 발달을 다른 말로 하자면 비단계적 또는 연속적 발달, 그리고 질적 발달은 물론 반대말입니다. 단계적 그리고 비연속적 발달인데요.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자면 양적 발달은 주로 연속적인, 이렇게 그래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발달의 정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자면 체중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 그 이후도 그 체중의 변화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지, 하루아침에 10kg가 확 늘어난다거나 다이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아침에 10kg가 빠질 리는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연속적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질적 발달은 이렇게 연속선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확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하강적인 변화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 같은 경우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라기보단 그 이전까지는 전혀 하지 못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앞으로 피아제의 발달 단계라거나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하게 될 텐데요.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확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상황, 이런 형태가 아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질적 발달, 단계적, 비연속적 발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양적 발달은 신체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용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키가 큰다거나, 그런데 질적 발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심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발달 단계에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적 변화가 양적 발달이고 모든 심적 발달이 질적 발달인 것은 아니어서 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만 신체와 심리 모두 양적 발달 그리고 질적 발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내용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양적과 질적의 상호협조적 발달, 인간의 모든 측면들이 양적인 측면도 있고 양적인 발달의 측면도 있고 질적인 발달의 측면도 있고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깊이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상호협조적인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맞는 지문에 해당합니다. 자,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양적과 질적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한다. 그리고 상호협조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순서로 보자면 4페이지에 그 발달 심리학 이 번호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별도의 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 하단에 보면 형성이라는 과정에 뭐 다윈부터 시작해서 스키너와 에릭슨 여러 학자가 나오는데 자, 이런 그 피아제라거나 에릭슨이라거나 관련된 학자들이 그 발달 심리에서도 그 2장, 3장, 4장에 나오게 될 거고 이 발달 심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 연구의 기본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발달에 관련된 학설이 아주 간략하게 교재에 이렇게 몇 줄 안 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첫 번째, 생득설과 경험설입니다. 자, 생득설.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태어난다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것이 또 그 동일한 표현으로 선천적, 본유적, 유전적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난다 라는 의미인데요. 즉 유전론이 가장 대표적인 그 학설이어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맨델, 게젤, 뭐 굉장히 오래전 학자이죠. 이거 말고도 하여간 그 유전에 관련된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미 갖추고 태어나서 유전에 따라서 우리가 발달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는 아이디어, 선천적인 면이 훨씬 더 강하게 우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생득설이라고 본다면 그것에 반대되는 경험설,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백지로 태어나서 하얀색 백지로 태어나서 환경이 어떠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아동이나 유아나 또 성인기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입니다. 원래 갖추고 태어나는 것은 거의 없고 모든 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보는 건데요. 로크나 왓슨이 대표적인 학자 중에 속합니다. 왓슨은 뭐 앞으로도 그 행동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뭐 여러 번 그 설명을 드리게 될, 또 등장하게 될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어느 한 가지의 정답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뭐 거의 100년 이전의 학자들인데요. 그 100년 이상 동안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학설과 논문들과 또 그 책들을 모아보면 산더미 같이 모이게 될 겁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일단 간략히 정리하면 될 텐데, 자, 그런 관점으로서의 폭주설과 체제설이 등장을 합니다. 생등론과 환경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태어난다. 백지로 태어나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라는 생등론과 환경론의 대립된 논쟁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를 통합하려고, 즉 상호작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일단 제목부터 굉장히 좀 생소하죠. 저 단어를 뭐 많은 교재들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폭주설. 자, 정리가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폭주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로는 convergenc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onvergence라고 한다면 수렴이라고 번역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또 이전의 학자들 중에 어떤 그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이걸 폭주라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인 건데요. 우리가 보통 폭주 그러면 이런 폭주, 그러니까 폭주족 할 때 그 폭주입니다. 난폭하게 달린다. 또는 폭주, 그러니까 그 지진이 났을 때 기상청에 굉장히 문의 전화가 폭주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의 폭주. 근데 둘 다 아니고, 자, 여기서 폭주란 것은 영어로 컨버전스, 한자어로는 바퀴살 폭에 몰려들 주라고 합니다. 뭐 거의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자, 영어에서 컨버전스가 수렴, 모인다라는 뜻인 것처럼 이 바퀴살 폭에 몰려들 주라는 말은 바퀴살입니다. 바퀴의 중심이고, 제가 이제 가끔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요. 뭐 너무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퀴살인데 이 바퀴살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모여들고 있죠. 한 지점을 향해서. 이게 수렴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 자, 우리가 생득설과 관련된 또 환경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A이론, B이론, C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각각 경쟁을 하고 논쟁을 하는데 이게 뭐 잘 쉽게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바퀴살이 모이듯이 자, 바퀴살 폭에 몰려들 주, 이쪽 가운데 중심으로 몰려든다라는 표현입니다. 폭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하겠다는 아이디어.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컨버전스 요리 하면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잘 안 쓰이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해놓은 셈입니다. 자, 폭주설. 자, 슈테른이라는 학자도 기억을 할 만한 학자입니다. 슈테른이 주장한 인간의 발달에 관련된 학설로서 인간의 성장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아니라 뭐 유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을 텐데 이걸 모아서 그것들이 어느 한쪽만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서 설명하려는 시도. 물론 뭐 지금에서는 이게 너무나 일반적입니다만 뭐 슈테른도 100년 이전의 학자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폭주설에 대한 그 기억을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